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큰 2번. 세포와 생명체의 설계도. 그러면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나 DNA 이런 현대 생명공학에서 밝혀낸 그런 지식을 가지고도 다윈이 주장한 연못에서 또는 바다에서 화학 반응으로 생명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본 지식이 조금 필요해서 세포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렵게 안 하죠? 예, 지금 요거 핵이라고 불러요. 뭐요? 예, 핵에 여기 노란색으로 뭐 이렇게 풀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요거를 염색사라고 해요. 우리가 염색체 아시죠? 염색체가 핵에서 보관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풀려 있어요. 예, 풀려 있다가 이제 복제될 때 다시 뭉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염색사 상태로 이렇게 풀려 있고 이게 유전 물질. 우리의 몸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이 바로 여기 핵 안에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복잡한데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나머지 바탕을 다 한 번에 부릅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세포질. 예. 자, 그러면 세포는 크게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핵과 세포질. 근데 핵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질에서 한 개는 알아야 돼요. 한 개. 자, 리보솜. 예, 리보솜이라는 게 막 여기저기 떠 있어요. 예. 이게 뭐 하는 공장인데 얘가 뭐 하는 공장이면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우리 세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단백질을 생산하는 일인데 그걸 하는 기관이 리보솜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세포 안에 이런 복잡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자체가 일단 신기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 들어갑니다. 유전 물질이 DNA라고 부르죠? 여기에 이제 생명체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데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4가지 염기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코딩이란 말이 이제 조금 익숙하시죠? 코딩 컴퓨터에서 제가 나는 하울람 처치에 왔다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그 문장이 저장됩니까? 0과 1로 변환돼서 저장됩니까? 0과 1로 변환돼서 저장되죠. 그걸 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눈은 이렇게 생겼다, 내 코는 이렇게 생겼다. 그 생명체 정보가 있을 건데 요 모양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코딩해가지고 DNA에다 저장하는 건데 그러면 0과 1로 코딩되듯이 생명체 정보도 뭔가 코딩시키는 그 암호 체계가 있겠죠. 그 암호 체계가 뭐냐면은 4가지 염기인데 그 염기가 ATCG예요. 뭐라고요? 예, 요게 염기 분자들의 이름이에요. 아데닌, 티민, 시토신, 그다음에 구아닌 이렇게 되는데 이 4개가 0과 1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배열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저장하듯 ATCG가 반복적으로 배열됨으로써 생명체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들어도 일단 뭐하다, 복잡하다, 그죠? 복잡하다. 그리고 컴퓨터에 그 엄청난 정보가 0과 1 두 글자로 저장이 가능한데 얘는 4글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정보 시스템보다 얘가 훨씬 더 한층 더 높은 정보 시스템이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ATCG가 이렇게 쭈루루루루루 배열이 되어가지고 정보를 저장하는데 정보를 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자, 정보를 보관하는 게 DNA. 이 DNA를 복제하는 또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제를 할 때는 원리가 있는데 이 복제의 규칙이 뭐냐? A는 누구하고만 T하고만 결합을 하는 게 원리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C는 누구하고만 G하고만 결합을 하는 게 원리예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70쪽 동그라미 1번에 유전 정보. 자, 유전 정보가 이제 그 핵 안에 들어있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 바깥에는 세포질.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와서 유전 정보와 염기 부분에 첫 번째 네모는 염기 부분. 이게 어느 부분이라고요? 사다리 같은 부분. 여기 그림에서 어디가 염기일까요? 여기 이렇게 꼬여있는 요 부분이 아니고 요 가운데 사다리 부분. 요게 염기가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 다 이렇게 반반 이렇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제 느낌이 오셨죠? 만약에 얘가 A면 얘는 뭐여야 돼요? 얘가 C면은 아유, 그렇죠. 훌륭한 학생들이십니다. 한 번에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배열되느냐가 우리의 생체의 정보가 거기 코딩되어 있는 거다. 다 되셨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복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 네모 박스 밑에 유전자,
그 밑에는 뭐를 제조하는 부분이에요? 유전자는 단백질을 제조하는 정보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유전자라고 불러요. 자, 넘깁니다. 똑같은 그림 나오죠? A는 누구와? T와 C는 G와 그대로. 자, 그러면 복제를 한다는 건 뭐예요? 정보를 바꾼다는 거예요?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별표예요. 아, 우리 세포의 시스템은 정보를 변경시키는 시스템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정보를 복제, 그대로 복사, 그야말로 카피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정보를 보존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벌써 느낌이 좀 오기 시작하시죠? 그러나 복제 중에 염기가 디스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이 뭐다? 돌연변이에요. 자, 그럼 디스매치가 뭔지 여기 잠깐 화면 보실게요. 요거 정상적으로 결합됐어요? 그 옆에는요? 그 옆에 한번 쭉 검토해 보시죠. 다 지금 복제가 정상적으로 됐죠? 근데 여기는 지금 T니까 뭐가 와야 돼요? 원래는 A가 와야지 되는데 G가 온 거예요.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진 않는데 한 번씩 일어나요. 이런 거를 DNA 디스매치, 잘못 연결됐다, 결합됐다 그 뜻이고, 요게 한번 다시 복제 과정을 거칠 때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돼요. 예, 그래서 돌연변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 돌연변이가 되는 거를 우리가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 돌연변이가 정상이면은 정보가 잘 변경된다는 의미인데, 돌연변이는 흔치 않고 비정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정보가 그대로 카피되는 게 정상인 거고, 바뀌면은 얘는 지금 잘못된 거라는 것이 이미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의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축복하면서 막 저한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돌연변이를 낳아라 이렇게 축복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벌써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아, 돌연변이는 어떤 거다? 좋은 게 아니다. 나쁜 거다. 이거는 정보가 디스매치돼서 잘못된 정보, 오류난 정보 때문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다. 그러면 그 결과는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다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과학이에요. 자, 밑에 내려가서 이제 그럼 화면 보십시다. 그럼 정보가 이 유전자 정보가 뭐 하는 거냐? 유전자는 아까 뭘 만드는 정보라 했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라 했어요. 그럼 우리 몸에 단백질이 많아요. 유전자가 25,00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25,000가지 중에 책처럼 다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데 손톱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손톱 단백질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란 단백질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인슐린 단백질 부분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25,000개의 정보를 다 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주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인슐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슐린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인슐린 정보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게 카피가 돼요. 지금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카피가 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 카피된 정보를, 카피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핵 안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핵 바깥으로 보내서 핵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리보솜이라는 공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카피된 정보가 리보솜으로 도착하죠. 그러면 리보솜에서 이 정보를 탁탁탁탁 해독을 해요. 암호니까 암호를 뭐 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독하는 장치가 바로 리보솜이고, 해독함과 동시에 명령을 와이파이로 내려요. 무슨 선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신호를 받아요. 그래서 뭘 가져오냐면 그 정보에 맞는 아미노산을 가져옵니다. 그 아미노산을 착착착착 순서대로 수백 개를 연결해야 비로소 단백질 한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미노산들이 쭈루루루루루 수백 개가 연결된 지금 그림이에요. 이거 중에 하나라도 순서가 틀려도 안 되고요. 방향이 틀려도 안 돼요. 아미노산에는 방향이 있어요. 회전이 오른쪽으로 되는 게 있고 왼쪽으로 되는 게 있는데 생명체에는 왼쪽 회전만 씁니다. 그러니까 종류도 맞아야 되고, 우리 과정 시간에 배운 아미노산 생명체에 사용되는 거 몇 가지? 20가지. 그 뭐라고 배우셨어요? 필수 아미노산. 바로 그거예요. 이 20가지 중에 불러오는 종류대로 탁탁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종류도 바뀌면 안 되고 방향도 바뀌면 안 되고 정확하게 연결이 돼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드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요건 사슬 모양이잖아요. 사슬 모양이죠? 근데 요게 다 연결이 되면 접는 공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모양으로 인슐린이 접힌 모양이 다르고 헤모글로빈이 접힌 모양이 다르고 엘라스틴이 접힌 모양이 다르고 이렇게 10만 가지가 넘는 단백질이 전부 다 각각 구조가 다른데 너무 복잡해요. 지금 이건 헤모글로빈의 구조거든요. 복잡하죠. 단백질 분자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인간들이라고 하니까 좀 비하하는 것 같은데 훌륭한 과학자들이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심지어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경진 대회도 했어요. 자기네가 분석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나와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했는데도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속도가 잘 안 나가지고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AI를 도입했어요. 네, 또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걸 AI에게 분석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얘가 막 1년에 막 몇만 개씩 막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노벨상을 누가 받았어요? AI가 받았어요. 네, 생리학 분야에 24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걸 개발한 사람들이 받은 거지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이 분야는 비약적 발전이 되는 분야인 거예요. 그냥 뭐 선풍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프가 만약에 이 과학자들이 10년 동안 이렇게 왔다면은 AI를 도입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단백질의 이 구조를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해요? 얘가 단백질의 구조가 곧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그게 항체예요. 그리고 또 병원균도 결국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필요한 단백질 말고도 각각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도 있고 병원균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도 있죠. 이런 것들 다 구조를 분석을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약품도 만들 수 있고 그거에 대응하는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걸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세요. 세포가 얼마나 복잡한지 하나의 도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중앙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이 핵은 도서관이야. 매우 복잡한 도서관. 책이 어느 정도 있어요? 사람의 세포로 치면 세포 하나에 1000페이지 책 1000권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높이 쌓으면은 아파트 15층 높이에요. 그런 책을 가져본 적이 없으시죠? 네. 아파트 15층 높이의 책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여러분의 세포 한 개에. 그러면 각 세포마다 그만큼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초등부 캠프 할 때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내 몸에 있는 이 DNA를 전부 다 연결하면 얼마큼 길이가 될까 이거 맞추기 하는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재미로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큼 될 것 같아요? 내 몸에 있는 DNA를 다 꺼내가지고 길이를 다 연결해가지고 하면 자 일단 단위를 말씀드릴게요. 지구에서 달까지 지구에서 달까지 예, 한 약 18,000번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하나에. 자, 옆에 사람을 보고 너는 정보 덩어리야. 한마디 더. 너는 고급 정보 덩어리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엄청난 고급 정보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에 도서관만 있다고 한번 해봐요. 도시에 아무것도 없고 도서관만 있어.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죠? 아니 버스도 있고 마트도 있고 뭐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도서관만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요? 똑같은 거예요. 일단 1000페이지 1000권이 들어있다는 거에 일단 와 어메이징 이거지만 세포는 그것만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뭐 해줘야 돼요? 걔는 정보일 뿐이에요. 정보를 가지고 해독하고 운영해서 단백질을 제조해내는 그런 공장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이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네요? 에너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발전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 발전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만들다 보면은 재료가 그 쓰레기가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럼 쓰레기 처리 장치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어떤 재료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네, 재활용 처리 장치도 들어있어요. 세포 안에.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아야 되니까 군대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다 있어요. 세포 하나가 그 역할들을 다 하는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세포 하나를 거대한 공업도시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류 시스템, 운송 시스템이 있어요. 자, 만들었어요. 자, 손톱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다가 손톱을 달랑달랑 달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손톱은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세포에서 손톱 단백질을 만들었으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손톱으로 보내야죠. 인슐린을 만들었으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혈관으로 보내야죠. 다른 데로 막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주소지에 정확한 양을 정확한 시기에 만들어서 보내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요. 우연히? 저절로? 그런 말이 너무나 무색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어서 진화론을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뒤틀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번 정리하고 또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단백질 제조 첫 번째는 거기에 복사라고 쓰시고요. 첫 번째 박스에 동그라미 4번에 복사인데 사실 더 정확한 말은 전사예요. 전사. 유전자 정보를 전사한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과학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그 과학적인 용어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두 번째 박스는 어디로 전달돼요? 리보솜. 거기서 뭘 불러와요? 아미노산. 그것이 쭈루루루 연결되면은 접히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능적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기능적 단백질. 자, 그런데 세포 안에서는 이게 척척척 이루어진단 말이죠. 1초. 자, 지금 이 순간 1초. 여러분의 몸에서 적혈구가 몇 개나 만들어졌을 것 같으세요? 200만 개. 적혈구 하나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2억 5천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1초. 자, 곱하세요. 200만 곱하기 2억 5천만.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생산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것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눈물이 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내 몸 하나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세포가 열일하고 있구나. 엄청난 일을 생명작용이라는 걸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근데 이 세포 안에서는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이 일이 세포 밖에서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능적 단백질이 세포 밖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실험실에서 특수한 장치를 해놓고 거기서 조합을 시켜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일은 있지만 연못이나 호수나 바다 같은 그냥 자연 환경에서 저절로 기능적 단백질이 조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진다고요? 그게 중요한 지금 쟁점 사항인 거예요. 자, 그래도 포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막판 항상 종지부를 딱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포기를 안 하니까 여기까지 가서 우리가 꽝 찍읍시다. 이제 확률을 얘기하니까 아마 어저께 얘기했던 거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으시면 감사하고 어제도 가다 이제 끝에 가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빅뱅론을 이래도 안 버려 저래도 안 버려 계속 가설을 더 넣어서 살렸잖아요. 끝에 가가지고 어느 확률에 부딪혔어요? 우주가 지금 평평도를 유지하는 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거슬러서 가가지고 물질이 얼마큼 있어야 되는지 따져봤더니 그게 확률이 어땠어요? 10의 60승분의 1이었죠. 그거 전체 지구의 모래 아래 하나를 넣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확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주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확률. 자, 근데 지금 이 확률은 어때요? 10에 지금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10에 390승분의 1. 이게 뭐냐면 기능적 단백질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거 이제 따져볼 건데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이제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암호가 10자리인 자물쇠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도둑이 이 집에 금은 보화가 가득해서 따야 되겠어요. 그럼 10자리를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럼 10자리를 다 맞춰야 되는데 한 자리마다 숫자가 10개가 올 수 있어요. 0부터 9까지. 그러면 한 자리에 10개가 올 수 있으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번 해야 되죠. 그게 10의 10승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 가지 조합이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도둑은 몇 가지 조합을 해봐야지 그 중에 하나만 정답이에요? 100억 조합을 해봐야 돼요. 뭐 운 좋게 중간에 걸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능성은 100억 가지 중에 하나만 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둑이 손이 아주 빨라가지고 10초에 한 조합씩 맞춘다고 해보죠. 10초에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앞에 맞춘 숫자를 다 기억해야 돼. 100억까지를 할 동안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시간만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까지를 막 다 해보면은 100년 동안 단 3%밖에는 시도할 수가 없고요. 10초에 하나씩 하는데도요. 다 맞춰보려면 얼마큼 걸린다고요? 3170년이 걸립니다. 도둑질이 날까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나을까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보다 더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한 거예요. 더글라스 X라는 과학자가 아주 작심을 하고 실험을 도전을 했어요. 15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이 우연히 저절로 조합이 돼서 만들어지려면은 얼마의 가능성일까 이렇게 따져보려는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DNA 중에서 이제 위치를 지정하는 돌연변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150개의 자리를 무작위적으로 아미노산을 체인지 시키는 거죠. 무작위적으로. 그럼 이거는 아까 10개의 자리에 각각의 자리에 10개씩 올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자리가 몇 개예요? 150개의 자리가 있는 거고 필수 아미노산이 몇 가지니까? 20가지니까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아미노산은 몇 개예요? 20가지죠. 그래서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를 몇 번 해야 돼요? 15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기능적 단백질은 단 한 조합만 가능한 거예요. 원하는 그 조합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거의 가능성이 아까 10에 390승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10초에 하나씩 똑같이 우리 계산을 이제 편리하기 위해서 10초에 한 조합씩 따라라라라 맞춘다고 해보고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150개의 아미노산을 무작위로 배열시켜서 기능적 단백질 한 분자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까 3170년 곱하기 10에 39승년이 걸려요. 지금 뭐 하는데? 지금 우리 세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고 단백질 한 분자, 그것도 150개로 이루어진 단백질은 매우 단순한 단백질이에요. 인간의 단백질들은 평균적으로 375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150개 정도는 단순한 거 만드는 걸 따진 건데 복잡한 건 너무 힘드니까 단순한 걸로 한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10의 39승년이죠. 우리 138억 년이 빅뱅이 제시하는 우주 진화 역사예요. 그럼 138억 년이니까는 승으로 하면 몇 승이에요? 10에 10승년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우주의 진화 역사를 다 갖다 줘도 단백질 분자 하나를 만들 시간이 훨씬 부족하죠. 그럼 이제 이쯤 되면은 나 과학 좀 해 하는 사람들은 이제 딴지를 걸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 10초에 하나씩 맞춘 건데 한 번에 무대기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되잖아.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초를 1초를 바꾼들 또는 10초에 100만 가게가 만들어진들 자 10초에 10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여기 지수를 까는데 6만 까면 돼요. 그러면 10에 30 몇 승이 돼요? 33승이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너무나 막대한 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20승쯤 깔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무대기로 만들어진다고 화학 반응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무대기로 지금 그런 가능성들이 계산된다 하더라도 우주 나이 전체를 줘도 기능적 단백질 분자 한 개를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진화를 논하고 어디 외계 행성에서 무슨 진화를 논합니까? 단백질 분자 하나가 안 만들어지는데 현실이 이거예요. 분통 터지죠. 이런 상황의 진화론을 배우고 있는 게 15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단백질 분자 하나가 우연히 조합되려면 10의 390승번의 시도 중 한 번만 가능하다. 이는 100개의 동전을 모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걸 몇 번? 13번 연거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이 가능성이지 실제로는 우주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선동이에요. 예를 들면 10에 한 12승
이 정도.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우주에서 일어날 가능성의 마지노선을 10의 40승분의 1로 정의를 내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이상의 값이면은 우리가 가능성이란 말을 붙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과학자들은 원래 가능성을 따지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대신 가설이라고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의 범위를 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같이 숫자를 제시하면서 그래도 가능한 것처럼 무한번의 빅뱅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한번의 확률이 아니면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우주의 시작이든 생명의 시작이든 어때요? 불가능해요. 자연적 과정으로는 불가능하고 지금 딱 여기에서 느끼시는 게 뭘까요? 우주는 아까 어저께 10의 60승분의 1이었는데 단백질 분자 하나가 우주가 생성되는 것보다 더 힘들구나. 느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하다고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감기를 치료하는 거나 암을 치료하는 거 똑같은 거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세포를 만드는 거나 우주를 만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더 섬세하게 디자인하셨다? 생명체를 더 섬세하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정리합시다. 거기 한번 써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3170년 쓰셨죠?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 20가지 아미노산이 있는데 넘어가서 3번, 동그라미 3번에 3170년에 몇 배를 해야 돼요? 10의 39승. 요즘은 39제곱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 밑에 100개의 동전 모두 다 13번이나 앞면이 나와야 되는 확률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밑에 글은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지경이 되니까 이제 정직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 보내고 있으니까 뭐라고 보냈는지 좀 알려주세요. 메롱? 하울라? 무슨 철치 포커스 뭐든지. 지금 여기에 제가 쓴 문장을 구성하는 낮자들이 다 들어있지만 보기 전까지는 답을 아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로미오는 줄리엣을 사랑한다라는 문장을 흐트러 놓은 거예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울람 처치에 와가지고 매일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요 낮자를 퍼즐로 저기 블럭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던지고 다시 주워 담고 던지고 주워 담고 8시간씩 매일 그 일을 하다가 집에 가고 이렇게 1년 동안 한다고 해보죠. 그렇게 하면은 이 문장 나오겠습니까? 자,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정보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는 무작위적으로는 생성되지 않는다. 아무리 그 정보를 구성하는 요소가 다 있더라도, 즉 바다에 막 아미노산 단백질 만들 수 있는 성분들이 다 둥둥 떠 있어. 그런다 하더라도 무작위적인 배열로는 정보가 생성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정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한 결과를 생성하는 선택 가능한 문자의 서열 또는 배열. 정보는 의해서만 가능할까요? 자, 지금 요게 중요합니다. 특정한 결과라는 건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로미오의 로자를 만들 건지 줄리엣의 줄자를 만들 건지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결과를 내가 의도하는 거예요. 의도. 목적은 곧 의도죠. 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로자를 만들고자 한다면 뭐를 선택하겠어요? 리을과 오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한 결과를 의도하고 그거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배열해야지만 뭐가 된다?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여러분에게 서로에게 뭐라고 말해줬어요? 너는 정보 덩어리야. 몸 전체가 우리가 지금 정보 덩어리인데 지구에서 달까지 18,000번이나 갈 수 있는 정보가 우리 몸에 들어있는데 이 정보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과 의도대로 선택해서 배열해야지만 정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정보를 누가 의도했냐 이 말이죠. 누가 선택했냐 이 말이죠. 누가 배열했냐 이 말이죠. 그걸 배열하신 분이 없이는 정보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를 선택하고 오를 선택해야 로자가 된다라는 거, 이걸 할 수 있는 건 지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적어도 그분이 하나님인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세포가 난 하나님이 만들었어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보는 지성적인 존재가 만들 수밖에 없는데, 지성을 가지신 창조주?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만드셔야지만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빌 게이츠도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그 다음에 훨씬 복잡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0과 1로 코딩하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으니까 DNA를 보니까 이건 더 복잡해. 그리고 컴퓨터는 하드디스크가 이만하잖아요. 근데 세포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그 정보를 처리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마이어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의 복잡성, 설계 논리 및 정보 저장 밀도에서 인간이 개발한 것을 담긴 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무슨 기술이요? 나노 기술. 보이지 않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의 그 작은 공간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처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고도의 기술이라는 거죠. 놀랍죠? 네. 자, 다양한 화학 진화 이론에서 많은 결함을 밝혀냈지만, 특히 그 이론들이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였다. 그러니까 화학 진화, 즉 물질이 생명이 된다, 무생물이 생물이 된다라는 그 이론에 많은 결함이 있는데 가장 봉착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뭐라는 거죠? 정보의 기원. 물질이 무작위적으로 배열했는데 정보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영원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영원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확정을 하냐. 그렇게 아예 가능성을 딱 막는 것은 비과학적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 앞에다 무식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아미노산 150개를 배열하려면은 이런 확률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곤조곤 설명을 해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네, 우리 여러분이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쉽잖아요. 제가 설명한 거 들으니까 쉽죠?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여러분, 저도 제 책을 공부해요. 네, 저희 강사들이 제 책을 보고 놀래요. 제가 훈련 와가지고. 책은요, 한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제가 썼는데 제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책을 한 번 읽고 다 안다는 사람은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가 뭔지를, 지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뭐 그런 얘기던데. 그런 사람은 사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적인 이 교류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이니까 이제 대해주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꼭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니까요. 그들은 생명의 화학 기원에 대해,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평생 화학 진화 이론의 선두주자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과학자로서 살아가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보내는 동안 생명공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해버린 거예요. 그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DNA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면서 게놈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와, 이게 그냥 화학 반응으로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이론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믿고 있으면 나도 이제 거기에 동의한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 사람이 전환을 해가지고 창조를 전하는 사람, 지적 설계를 전하는 사람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학 진화론자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 상황인 거예요 지금.